예. 예, 오늘은 2023년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학문 산책 155번째 환국 문명 이야기 특별 호위의 두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음가짐과 책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든 또 지식인이라고 말을 하든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말을 하든 우리 한국의 주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공직을 맡고 있는 공적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인들은 일반 개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좀 비밀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주변 사람에게 일거동을 다 뭐냐면 까발리는 것보다는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만의 비밀이 있을 때 남녀 공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직 생활을 맡고 있는 공적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기이하고 매우 특이한 우리 한국 사회의 현상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매우 아주 놀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적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리고 국가를 국가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비합법적인 깡패와 같은 조직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통틀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특별호의 두 번째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은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바로 알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래의 암흑천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의 암흑천지에 빠지게 된 것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시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든 기초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시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들어오게 된 그 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을 빼고 문재인 씨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재인의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5년 하고 평생을 공직을 맡아서 민정수석도 하고 또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안 해본 게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이러한 공적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고 국가에 어떻게 헌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문재인은 민주 진보 개혁주의자로서 변절한 대통령이다. 변절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던 사람으로서 진보민주 계열의 가치를 통째로 저버린 변절자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정치산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은 오적이 또 문재인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이낙연이, 비서실장 노영민이, 국회의장 박병석이, 그 다음에 진보당 대표 정의당 대표 심상정이, 이렇게 5명이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은 오적이다. 그 중에서 문재인은 민주 진보 개혁주의자로서 변절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뭐냐면은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반 그 민중은 그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치중하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편적 입법, 한목적적 입법에 의해서 공통의 합리적 지식이 이제 총망라되어서 우리가 그 투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국회 의원을 그 민주당의 180석이라는 것을 밀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이제 그 국민을 대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개혁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전혀 하지 않았죠. 언제 때? 문재인 씨가 대통령 하는 그 기간에. 그리고 문재인은 과연 무엇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의 정부라고 생각하는 그
한다고 말을 했을까? 이 한마디의 단서를 가지고도 문재인은 민주진보 계열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을 왕따시키고 자기가 직접 뽑고 오랫동안 자기와 같이 서로 생각을 공유해왔던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직간접적으로 손을 들어준 꼴이 되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4년 동안의 최장기 이낙연 씨를 제가 사주했다, 뭐 시켰다,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정보는 공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왜냐?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1급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예전에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금융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일반 생활인들이, 먹고 사는 주의자들이 평생을 피땀 흘려서 그 모은 돈을 부산저축은행에 넣었다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 뜯기버린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그 부산 법무법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이죠. 외면한 것을 넘어서 윤석열이가 그걸 무마시켰고, 그 무마시킨 거와 그 종잣돈으로 대장동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도 이재명을 옥죄이는 짓을 하고 있는 그 수괴는 과연 누구일까? 이런 것부터 우리는 이 문재인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국민 주권자로서의 이 시민들은 과연 누구와 손을 잡고 갈 것인가? 과연 이재명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인가? 예, 저는 우리 자신뿐이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다시 민주당의 정권이 넘어와서 또 국회의원이 200석이 되었다고 봤을 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믿지 않겠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의 가장 큰 해악은 진보민주자의 간판을 내세워서 가장 정근대적인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나 이낙연이나 민주화를 팔아먹은 오적은 진보민주자의 간판을 가지고 평생을 호의식하고, 평생을 기득권으로서 살고, 평생을 뭐냐면은 대접받으면서, 궁극으로는 뭐냐면은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거기에 전혀 뭐냐면은 계획을 하지 않는 원죄로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은 오적의
대표자로서 수계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적인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공적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 주권자로서 엄중하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국가 권력의 합법적인 폭력기관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국민이 열망했던 진보 민주 계열의 뜻을 저버린 자로서 배신자요 변절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피눈물 나는 돈을 갈취 당해 가지고 결국 돈을 못 받게 되어서 금융사고가 터져 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가 부산에 그 문재인의 대표로 있는 그 법무법인 부산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되고서도 부산저축은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자가 얼마나 국민을 그 위하지 않는가를, 즉 절실히 뭐냐면은 우리가 보여준 사건이다.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이를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묵과하고 덮어준 데서 이 문재인은 바로 합법적 권력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깡패와 같은, 즉 다시 말하는 가장 큰 형님으로서 소위 말하는 보스로서 본 정치를 내세워서 그들과 우리 한국 사회의 국가 기능을 완전히 그 무마시켜버린 장본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국가 기능이 전혀 돌아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가 궁극적으로는 깡패 세계의 가장 큰 형님으로 우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조직원을 가지고 있는가? 예, 제가 그 중에서도 조금 뭐냐면은 이름 있는 사람들만 좀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그 이 문재인 큰 형님이 뭐냐면은 하는 이 깡패 집단의 보스는 문재인이고, 여기에 그 두 번째 보스가 이낙연이 국무총리, 노영민이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윤석열이 검찰총장, 윤대진이 법무검찰국장, 박병석이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박지원이 국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 깡패, 정치 깡패 집단의 조직원들이죠. 이들은 우리 사회를 사유하여 합법적인 조직을 이용해 국가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국가 조직, 국가 조직을 이용해 깡패 짓을 한 것이다, 이거죠. 그 결과 국민 주권자인 시민을 억압하고 규제하고 포획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완전히 검찰공화국으로서 지금 포획하고 규제하고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시켜서 말입니다. 예, 반민주적이죠. 예, 민주화가 후퇴한 것이죠.
선진화의 이름만 갖다가 결국은 후진국으로 지금 현재 퇴보해버린 것이죠. 이들은 나라를 내세워 나라 있음을 모르는 진짜 깡패들이라는 것이죠. 예, 저는 진짜 깡패를 보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본 깡패, 문신한 그 깡패는 아무 깡패도 아니고요. 그는 뭐 양아치도 아니고 진짜 양아치들 봤습니다. 진짜 양아치, 진짜 깡패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수괴가 문재인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정치 깡패가 된 배경은 화려하죠. 학력도 화려하고요. 또 사자 돌림이죠. 이들을 뭐냐면 우리는 환영적 우월감에 빠진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플랜카드 걸어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온통 칭찬을 받고 자식이 권력이 엄마 아버지의 권력이 되고 엄마 아버지 권력이 자식을 아나무인으로 만들어서 오늘날의 진보민주 계열의 계획을 저버리고 기득권에 편승해버린 그 기득권의 세력들은 바로 우리가 일제 부역 세력들과 군사 독재 세력들이죠. 참 놀라고 안타까울 부분들을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진짜 깡패가 문재인이고 그 조직원들이 이낙연이고 박지원이라고 말을 하면 아마 놀랄지 모르시지만 아마 두고 보십시오. 먼 훗날 시간을 되돌아서 볼 때 골장 선생이 이 유건 쓰고 이렇게 뭐냐면은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뭐냐면은 냉철한 그 사랑으로 이 시대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은 환영적 우울감에 빠져서 평생을 참모였다가 주체적으로 정치 철학을 함양하지 못한 자들이라 이거죠. 그리고 나라 있음을 모르면 물론이고 거기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단지 공적 정치를 생활인의 직업 정치로 살아온 아주 비류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하기 위한 이제 패러다임 규범이 이제 바꿔야 됩니다. 저는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꿨느냐? 예,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철학과 사상을 공부하면서 또 지금도 배우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제가 누구 못지않게 책을 가까이 하고자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받지 못했는데 제가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님의 성취 예측 모형 이러한 그 책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여기 있죠. 성취 예측 모형, 다시 쓰는 경영학, 똑똑한 자의 멍청한 짓, 경영의 실제, 제4차 산업, 블록체인 혁명, 진보와 빈곤, 이런 사회 정의론 이런 책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지금 현재 이 모습, 그리고 제가
이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예, 우리 지금 이제 그 두 딸에게 지금 이제 다 안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공직을 맡은 사람들은 보온에 의한 정치를 하고 의리와 정에 의한 정치를 해서는 아니 되고요. 책임과 계약에 기초한 공적 책무를 엄중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좀 가깝게 하고 있는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분야를 하든 나중에는 하나로 그 통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다고 해서 전혀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와 무관하게 도 닦는 짓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나 자신이 스스로 학문 판매상이기 때문에 틈틈이 이 나의 생각과 견해를 이렇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 진짜 깡패가 나타난 이번에 이 문재인 그룹을 폭력 조직을 역사의 죄인으로 단죄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74,142년 1960년 5월 30일 화요일 환구문명학술은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